제가 이게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또 하늘지도, 땅속 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만들어서 땅속 기능에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라나 기업별로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 방식이니까요. 모든 카메라는 이 연동합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이런 뭐 이렇게 CCTV 뭐 이렇게 카메라 드론에도 달아가지고 전파로 하나는 사람 탐지, 하나는 금속 탐지 해가지고 움직이거나 열화상 카메라까지 해서 열화상 카메라에다가 조주파 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건물 스캔해서 사람 있나 없냐를 하거나 병사들이 앞으로 휴대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탐지, 금속 탐지 갖고 다니면서 하거나 차량이나 이렇게 드론 아니면 이렇게 보형 비행기 해가지고 작은 비행체 조그만 그 미니로 상용 장난감이잖아요. 아시카처럼 거기다 달아갖고 이렇게 정찰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그런 거 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리 이제 작은 드론이 가서 정찰하고 오거나 자기 조그만 그 레저용 경비행기 아니라 미니 비행기 아시카처럼 해서 그거 가지고 정찰하고 오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형사들에게 사전에 이렇게 탐색을 해서 매복하는 저거를 발견할 수 있어서요. 카메라 있는 방식 없는 방식. 모든 카메라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사람을 각각 알아보고 입체로 두께처럼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도 이렇게 두께별로 그림을 이렇게 그 색깔을 적층했습니다. 각각. 그래서 입체를 만드는데 엔비디아든 어디든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애플이든 삼성도 그렇고요. 사람을 각각 알아보고 사물을 각각 알아보고 입체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 중국의 어떤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이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이동 경로를 할 때 저기 사전 정해놓은 경로라도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자동 전투하는데 사람이나 차량 모든 사물을 각각 식별하고 동시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전투 추적해서 그것만을 이렇게 추적해서 공격과 수비를 하거나 이렇게 상대방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드론 몇십 프로 예측해서 그걸 쏘고 대공 방어망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모든 방식은 이에 연동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군사무기에는 뭐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나의 행동을 그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쪽에 이쪽 행동을 이렇게 회피기동하거나 이런 기술로 들어가는데 100%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송기에 밑에 이렇게 화물들이 들어가면 비행기가 움직일 지금 유튜브가 켜가지고 지금 사람 뚜벅이용 이런 어떤 뭐입니까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용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그는 속도가 자동차처럼 만들게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차근차근 상점 같은 것도 좀 더 정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미터 단위로 있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이걸 했더니 TV에 이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TV에서 어떤 프로그램 이걸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만 하면 나오는데 저 기술을 무단으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용 스마트폰에 탑재를 한다고 하던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걸로. 제 기술 무단으로 쓴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말씀만 드립니다. 장애인용 어떤 내비게이션 맥주도 만들어서 건널목이라도 보도 횡단보도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은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용 뚝뚝뚝뚝뚝 이렇게 지팡이 짚고 할 때도 카메라 인식으로 마치 보조견이 하듯이 그것이 이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서 음성 인식 다 되고요. 마치 장애물 인식 다 되고 앞에 몇 미터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은 차도입니다. 이런 거 횡단보도 신호등이 열렸습니다. 이런 것도 지가 카메라 인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인공지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네요. 이런 카메라 기술 여기다가 휠체어에다가 이 기술을 넣어서 자율주행 촬영을 한다는 휠체어에다가 잘 앉기만 하면 지금 목적지에 딱 근거리 이동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농사용으로도 뒤에다 짐 실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우천시에는 이렇게 캡을 씌워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거리 이동용으로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근거리 이동용으로
뒤에다 짐 실는 짐실 칸으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텐트 같은데 제가 볼대처럼 해서 삼각 텐트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뼈대를 구성해주고 일단 천을 이렇게 치우는 식으로 해서 텐트를 만들거나 삼각 텐트, 사각 텐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천이 싫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조립식으로 그래서 칸막이를 마치 창고처럼 딱딱 칸막이를 이 겉에 면이 이제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가벼운 뭐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1인용 텐트, 2인용 텐트에 대해서 슉슉 집어넣어서 한 겹이나 두 겹에서 싹 들어가는 차는 이렇게 집안에 있는 놀이용 난방 텐트, 놀이용 텐트도 양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에어를 슉슉슉슉 넣어서 간이 창고 이런 창고 같은 걸 만들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농사용 이렇게 뭡니까 비닐하우스에 농사용 비닐하우스 미니를 만들 수 있다 에어를 줘갖고 그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에어를 줘서 짐승 옷 같은 것을 입히거나 이런 에어 이불을 갖다 좀 이렇게 덮기에 딱 좋은 에어 이불 천하고 결합되거나 고정 알루미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거나 분말이 들어간 에어 이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내가 말씀을 드렸죠.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여러 겹 줘가지고 이렇게 잘 터지지 않는 기술을 각각 바람을 넣을 수 있고요. 여러 겹으로 넣어주는 기술, 구명조끼 안에 바깥에 터져 안에는 살아남는 구명조끼나 또 고무보트, 공기부양장 이런 데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한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 이렇게 줘가지고 에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면 굉장히 강한 압을 견뎌낼 수 있을 거다 하시면 제기적으로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공기 튜브가 안에 있는데 하나 이렇게 얇게 홈을 파서 접착을 해갖고 얇게 하나 더 준다는 거죠. 그런 형태도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유리석용 코드 내사를 이런 말 넣어서 그 공기 튜브에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주름관 같은 데도 안에 이렇게 공기 튜브가 있는데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드 내사를 이런 말 넣어서 얇게 홈을 파서 이렇게 접착을 하는데 한 겹 더 주는 기술. 그러면 굉장히 압을 견디 잘 터지지 않아요. 내부 환경에. 그다음에 약간 배관 보온제를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살짝 얇게라도 들어가면 땅 속에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수도 주름과 경쟁력이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샤워줄 이렇게 소재는 이게 자꾸 꼬이는데 꼬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런 샤워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위 그렇게 이거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자꾸 꼬여서 버리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그 농사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개 가지고 안에서 설치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그 막을 형성해주고 에어 커튼을 형성해주거나 집안에 있는 이렇게 집안에 있는 저기 천방식의 그런 거기다가도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에어 커튼으로도 만들어서 방한 구조를 만들면 저기 공장 같은 데서도 에어 커튼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이걸로 이제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축사 같은데 가축 축사 같은데도 이렇게 에어를 줘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외부에다가 케이스로 한 겹, 두 겹, 세 겹 줘가지고 케이스를 이렇게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한 구조도 만들 수가 있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공기계 한 겹, 두 겹, 한 겹 판고 오목한 홈을 파서 태양열에 태양광 발전 수십 장, 수백 장이 겹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다가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군사용으로도 쓰고 오목한 홈을 대중선에서 물을 끓여서 전기 발전을 하거나 난방도 할 수 있다. 태양열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360도 배치해서 반사 복사를 하여서 그 안에서 계속 난방이나 이거든 태양광 발전 이런데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조리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도 오목한홈을 이렇게 막 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태양열 조리기 만들고 안테나 저기
스카이라프 유성 안테나 같은데 접시형 이런 오목헌음을 파주거나 저기 뭐죠 군사용 이런 데도 오목헌음 파주면 좀 더 손수신이 잘 된다. 자동차용 안테나 길쭉한 거 이런 안테나 종류에 상관없이 오목헌음 파주면 손수신이 잘 된다. 태양광이나 태양광 발전 전지에다 오목헌음을 파주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물 오목헌음 파주면 거기도 잘 돼.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 금속을 추가해서 볼록볼록한 밴딩식으로라도 금속을 추가해주면 거기가 축적이 잘 된다는 거죠. 전기가 사라지기가 쉽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전지는 패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속 배터리가 된다는 제 이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쭈루루 놓고 여기서 전기를 모으고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평판이잖아요. 전기 구리줄을 딱 구워줘갖고 평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도 금속을 좀 더 추가하거나 금속 구리줄을 구워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좀 두껍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구리줄처럼 해주면 되는데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도 이거 최근에 5개가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약간 두껍게 해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여기다 따시더라고요. 저기 화자가 날 뿐이 화자가 잘 날 것 같은데요. 뜯어봤더니 이걸 넣으셨더라. 이거 두껍게 해야 돼. 이 줄하고 구리줄하고 이거 두께가 똑같아야 돼. 여기다 넣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여기다 놓으셔야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꼭 얘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 기술이 나오네. 부단으로 막 쓰시는데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지. 기술 모르고 만드시니까. 집에도 2개 신기해서 내가 2개 설치해 놨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서 잽싸게 빼버렸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더라고. 여기는 두껍고 구리줄이 이거 얇으니까 여기 전기가 정체되어서 그 안에서 과열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다. 하시면 되겠어요. 저게 에어를 슉슉 줘가지고 군사용 또는 등산객용 에어 침낭을 만들거나 1인용, 2인용, 3인용 텐트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간편할 것 같다. 한초유 같은 데다가도 에어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초유 사이에 비닐을 넣어줘가지고 한초유 하시면 방한도 되고 빗물 방수가 완전히 되는데 텐트용 천에도 그렇고 자동차용 홀에다가 사이에도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조용 알루미늄 이불 줘주거나 또는 에어를 슉슉 줘 에어 이불로 만들거나 그러면 방한 구조로 짱이다. 그렇죠. 에어 이불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뭐 구종 뭐 이렇게 위급 시에 보면 이렇게 에어를 슉슉 집어넣고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 한 겹, 2겹, 3겹 여러 겹으로 해서 에어를 집어넣고 에어 매트로 만들거나 에어 이불을 만들어서 지급하거나 종이 이제 비닐 안에 종이를 넣어갖고 종이 이불도 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하시면 되겠어요. 구조용 알루미늄 비닐 안에 구조용 알루미늄 가루나 열반사 재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불점 구름섬, 이불점 구름섬에서 이불이나 옷을 만들 수 있는데 구름섬이 아니더라도 충전자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에어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동차 의자라든지 뭐 이런데 스프링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자전거 안정, 오토바이 안정. 그래서 고밀도 달려본 쿠션, 고밀도 달려본 교체, 고밀도 달려본 쿠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께를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고 고밀도 달려본 유사한 소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리로 해서 스프링 없는 의자를 만들거나 자전거 안정 쿠션, 그러니까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헬멧을 만들거나 군사 그저 뭡니까 안전 건설용 안전모를 만들거나 군용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가밖에 그 홈을 반대자로 쳐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가밖에 충격을 분리하는 기술도 쓸 수 있고 오목헌음을 파서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목헌음을 파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목헌음을
고목한홈을 파는 이런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거나 곤충 내부 판넬, 이렇게 왕쪽으로 이렇게 서로 방향을 틀리게 해서 파서 내부에 판넬을 만들 수 있다. 여기다가 기포를 포함하거나 약간 알갱이가 들어가서 곤충 내부 판넬을 해가지고 알갱이로서 양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거나 금속, 비행체의 금속의 모습이거나 뭐 드론이나 이렇게 이런 기술이 되겠죠. 배 금속의 모습이거나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고무 플라스틱에도 이런 구조를 주거나 철판 이런 데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도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얘기만 하면 그 소리 나오는데 그렇게 무단으로 하셔도 되나? 일단 말씀만 드려요, 말씀. 기술 팔 때 그쪽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전 세계 국가 차원에서 다 들어온 우리나라 정부도 페이스북에 되게 댓글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팔로우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다 하셨고 그쪽에서 제 기술 사시면 알아서 하시리라. 저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런 기술을 이렇게 무단으로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홈을 파주는 기술은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도 좀 많이 쓰일 수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홈파 안에 이렇게 그리고 또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이런 거 쓰거나 보일러 같은 데도 액상이나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 이런 관에도 쓸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단열재나 단열벽지, 배관 보온재 이런 스티로폼에도 기술을 쓸 수 있고.